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시정연설 교섭단체. 교섭단체 연설을 끝내신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 자꾸 그걸 봤는데 시정연설을 땡겨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이재명 대표의 연설 내용이 일으킨 엄청난 충격, 예고하고 있는 변화가 앞으로 오늘 뉴스의 가장 큰 축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앞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국민 사과 비슷한,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들에 대한 걱정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 대통령을 제명하고 문파라고 끼어드는, 임모 씨와, 김모 씨 같은 분들의 고모 씨도 있고. 고모 씨는 어차피 따까리고요. 이런 분들의 언행에 일침을 놓으시는 그러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용 확인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비난의 댓글을 쓰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극우들이요? 극우를 비롯한 문파들이 옛 수장에 대해서 막 비판 일색의 댓글을 쓰고 있는데, 아니, 이제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비문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직도 문파인 척 하고 다녀요. 뭐 좀 찾아 먹을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송작가TV에서 몇 군데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 세태에 대한 자괴감, 또 국민께 송구스러워, 이 얘기는 어찌 됐거나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로 인한 지금의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본인의 현 정권에 대한 자책,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증명하신 부분이 됐습니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송구하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탄핵 및 계엄 사태를 보고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난 선거의 패배 안에는 문재인 정권 안에 부역했던 자들이 윤석열과 손을 잡은 대표적인 수박 세력들, 이낙연을 비롯한, 경선 불복을 했던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내 수박 세력들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류의 충격적인 팩트이긴 하지만 이걸 인정한 경우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순간이 두고 후회가 됐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당시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정권을 넘겨준 단초가 됐고, 그 윤석열을 할 때는 4명인가 후보가 있었는데 다 검찰 개혁을 반대했대요. 근데 윤석열만 찬성해서 그 말에 속은 거죠, 그 말에.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당시에 나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이라는 데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윤 후보자를 선택했다. 그때 한 사람, 최종에 2명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 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한 사람이 자기는 반대한다. 윤석열을 검찰 개혁 지 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이 정말 온 국민의 열망이었는데 앞에서 하겠다는 사람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인사권자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후로 윤석열이 말하고, 그러니까 충성맹세하고 더 어긋나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나중에 추미애 장관을 공격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때 자르지 못한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과오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못 자른다는 그 안에 임기가 정해져 보장돼 있는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가 없어요. 원칙을 중요시하는 약간 선비적 기질이 있는 윤 대통령이 무리한 해임도 힘들 뿐더러 그 붙어 있던 옆에
임을 비롯한 각종 삼처를 비롯한 모든 새끼들이 전부 다 윤석열을 싸고 돌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지금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낸 꼬라지를 결국은 쉽게 말해서 배신을 당하신 거라고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또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포용과 확장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갖고 일부 언론이나 세력들이 지금 김경수나 임종석한테 자리를 주라는 얘기다라고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댓글에서도 네. 아니 하필이면 김경수가 그런 발언을 하고 복당하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복당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혹시나 얘네들이 또다시 문재인이라고 제명을 해놓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서 청와대 인사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서 혹시 또 수박짓을 할까봐 이걸 못 박아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합과 포용을 얘기를 했지만 내부적인 화합과 포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도 얘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부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본인의 대선 후보 시절만 하더라도 안희정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흥행을 하고 내연을 넓힐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외연. 일자 외연을 확장시키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지금 없어요.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즉 이재명 대표와 뭐 경선을 치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김경수나 임종석은 그런 자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경쟁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도 더 넓게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바깥에 있는 조국혁신당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 이제- 이후에 범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연 확장을 한다고 수박들이나 김경수나 이낙연 같은 무리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화합과 확장은 외부에 있는 뭐 정의당의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이나 지금 외부에 있는 소규모 당들하고의 확산을 얘기한 거지. 지금 있는 임종석이한테 자리 주고 김경수 경선 후보, 대선 후보 경선 붙여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왜 이 얘기를 교섭단체 연설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김경수가 입당하자마자 이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애들한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돕고 거기 안에서 당에 화합된 거를 보여줘라라고 니들은 이재명과 같이 경쟁할 감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경쟁하라는 거지. 물고 뜯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 지금 물고 뜯는 사람이 김경수하고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뭐 입틀막이다 어쩐다 막 이래 가면서 유시민 입틀막 뭐, 무슨 맨날 언론에 나와서 작가들을 민주당 갖다 욕만 끌고 하는데 있어요. 무슨 근데 입틀막이야. 장난치네. 유시민이 언제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예? 아니, 유시민 그 작가는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고 영향력 있는 패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적도 없지 않나? 없었어. 그런 적도 없었어. 그러니까 정의당 유시민이 수박들 입 쳐달아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또는 민주당이 시켜갖고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식 인터뷰 끝난 뒤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확장과 포용에 대해서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수록 더 확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때 내부에서 싸우지 말란 얘기야. 설에 찾아와서도 이 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 대표도 공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뼈를 깎는 자기 스스로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정권 그리고 지금 작금의 사태가
자기 이름 때문에 또다시 혼란스러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뭐 그 이후로 평가는 다양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네, 그렇게 많기 안 때문에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들어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아무 말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얘기가 없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하시는 지금의 성찰과 지금 이 인터뷰가 결코 늦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결단과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문파를 사칭하는 과거 문재인 정권 안에서의 잔당들이 설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워딩의 인터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들어라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